청문회가 이렇게 맹탕이 된 이후에는 이 얘기가 큰 한 몫을 차지했습니다. 다음 주에 바로 확인해 봅니다. 그렇죠. 저렇게 값비싼 정말 어렵게 자리에 앉힌 우병우를 불러놓고 이완영의 허송 세월을 보냈습니다. 들으셨던 것처럼 새누리당이 위중교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완영 의원을 국조특위 간사에 유임시키기로 해서 소란이 길게 일었는데요. 청문회 본격적으로 11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1시간 6분가량 이 얘기 때문에 지연이 됐습니다. 그 상황부터 먼저 보시죠. 아니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누가 증인이고 누가 참고인이에요? 아무런 합의도 없이 지금 우병우 증인하고 지금 조혜옥 증인하고 양쪽에다가 지금 정동춘, 노승일, 박한영 저렇게 앉혀놓고 완전히 우병우 청문 물타기 하는 거 아닙니까? 완전 이완영 간사 지금 간사도 아니지만 이완영 의원을 위한 지금 청문 아닙니까 이거는? 뭐야 도대체? 이완영 의원은 간사의 자격은 물론이지만 이곳 신성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의 위원으로서의 자격도 없습니다. 이완영 의원은 이곳 청문회장에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 개인의 주장만이 아니라 저희 당의 위원들 공통된 인식이고 주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완용 죄송합니다. 발음이 자꾸 그렇게 나와서 그건 다시 발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용 네. 간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격이 없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오늘 청문 하이라이트, 우병우 청문회 보려고 이제 10시부터 자리 딱 잡고 TV에 앉으셨던 분들 1시간 동안 국회의원들 싸우는 거만 봤잖아요. 저 심대 기자님. 예. 시간 낭비는 맞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저는 뭐 시간 낭비라고 보는 쪽에 의견을 갖고요. 다만 저는 아까 그 얘기를 드리면서 물론 뭐 여기서 논의해야 할 것이 적당하냐 여부는 떠나서 이완영 의원과 그다음에 이만희 의원이 참고인을 가지고 증언 문제를 가지고 질문하고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은 뭐 우리들이 일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그런 사실도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이런 걸 따질 것이 아니라 별도의 어떤 청문회를 잡아서 예. 논의를 하되 그건 뭐 중계방송 안 해도 되니까 그건 공개로 해가지고 기자들이 취재할 수 있도록 해서 뭐 3시간이든 4시간이든 정해서 하도록 해서 그거는 국민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하고 아까 결의를 했지 않습니까? 특검에다가 수사 의뢰를 하는 걸로. 예. 그렇다면 이제 특검의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옳겠다. 이 논쟁은 제가 볼 때는 오늘이 마지막 청문회니까 우병우하고 조혜옥 대위한테 집중하는 게 집중을 맞다. 하고 그다음에 이미 충분히 1시간 정도 이제 됐는데 저게 이제 끝날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끝날 문제가 아닌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별도의 청문회를 갖고 거기에 기자들을 공개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특검에 맡기는 것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화면 잠깐 보셨는데 저렇게 국회의원들이 오늘 1시간 동안 얼굴을 정말 붉혔거든요. 우병우 전 수석 하품했는지 모르겠어요. 심심해서 그랬는데 이완영 의원 그래도 굽히지 않고 만만치 않게 목소리를 했습니다. 그 목소리 같이 들어보시죠. 우리 박범계 간사가 이렇게 물타기다 이런 얘기로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영태가 위정을 해서 위정교사를 만들어냈다. 이완영한테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사주 받은 적도 없다. 이 내용을 통화한 기록까지도 밝히겠다라고 어제 언론에 나왔습니다. 본 의원은 조용하세요. 발언하는데. 본 의원은 위정교사 허위 주장은 기획된 정치 공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보에 의하면 박영선 의원은 12월 초 8일, 12일 무려 12일 날은 5시간가량 위정 의혹을 받고 있는 고영태, 노성일과 은밀한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이날 제보자에 의하면 쪽지 수십 장의 A4 용지 녹취록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위원장님 조용하시겠죠? 은밀하게 만나는 거는 의원, 예. 로맨스고 국회의원이 당당하게 의정 활동한 거는 불륜입니까? 왜 야당이 여당 의원에 대한 자격까지 논하는 것은 결례 아닙니까?
네, 이완용 의원도 물러서지 않고 박영선 의원과 고영태 씨가 만났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제 청문회 앞부분, 제일 앞부분 1시간은 해명 청문회가 된 거죠. 이완용의 자기 해명 청문회가 됐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또 역공을 또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박영선 의원이야말로 밖에서 다른 증인들, 참고인들 만나고 이러면서 결국 이 증언 조작을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아니고 저 사람이 더 문제다라고 이제 오히려 덮어씌우는 이런 전략을 썼는데, 글쎄요. 그러니까 뭐 결과적으로 보면 그 야당 의원들이 좀 말린 격이 이제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완영 의원이 만들어 놓은 덫에 이제 걸린 이제 이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완영 의원도 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안 그래도 본인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어떤 따가운 시선을 갖고 있는지 이제 아마 모르지 않을 텐데, 이런 식으로 해명하는 것이 과연 매를 더는 길일까요? 매를 버는 길일까요? 저는 오늘 1시간을 통해서 한 10시간 정도의 매는 더 벌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청문회보다 이 얘기가 공방이 더 뜨거워서요. 이완영 의원 저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박영선 의원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강물을 흐린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우리 국정조사위원회의 미꾸라지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제거해 주십시오. 이완영 간사가 저런 식으로 자신의 한 행위를 물타기 하려고 하고 이걸 갖다가 남의 다른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려는 행위, 이거 굉장히 나쁜 거고요. 위원장께서 단호하게 대처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도 의심받습니다. 국정조사 활동 중 위정조사 의혹권 특검 수사 의뢰권을 상정합니다. 세상 모든 문제들이 다 특검으로 가는 듯한 느낌이 들고 말이죠. 최 변호사님. 네. 근데 왜 오늘 고영태 씨는 안 나온 겁니까? 결론적으로 떳떳하면은 사실 나와야죠.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어땠습니까? 진실 공방이 있으니까 TV로 보던 사람이 직접 전화를 해서 나 나가겠다 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었는데, 안 나왔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누가 진실을 얘기를 하는지는 국민들로서는 상당 부분 알 수 있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일부 언론에서 이 박헌영 씨에 대해서 어떤 인터뷰했는 내용이 나와서 그랬죠. 지금 되치기가 나왔죠. 위증을 한 것은 나 박헌영이 아니고 고영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박헌영과 고영태가 나와서 대지를 함으로써 누가 거짓말하는지, 이른바 태블릿 PC에 대한 존재와 그것이 누구 것인지에 대한 것을 밝히려고 나왔었는데, 사실 박헌영만 나오고 고영태가 안 나왔다는 점에서는 사실은 야당 의원으로서도 상당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 같은데요. 실제 오전엔 안 나왔다 하더라도 오후에라도 나와서 이 사건의 정말 태블릿 PC의 어떤 소유자가 누군지 부분은, 정말 누가 거짓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정당당하게 한번 대지를 통해서 밝혀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이제 모든 게 특검으로 간다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앵커께서 하셨는데, 지금 실제로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청문회를 본 겁니다. 관련 당사자들도 다 청문회를 봤어요. 그런데 청문회가 생각만큼 성과가 없어요. 거의 맹탕 청문회로 이제 진행이 된단 말이죠. 자, 이렇게 되면 많은 제보자들, 또 많은 참고인들, 이 증인들 다 마찬가지로 어차피 특검에서 이게 다 밝혀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 특검 쪽으로 지금 몰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벌써 지금 나오는 얘기가 특검 쪽에는 좀 제보가 넘쳐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보가 사실은 오늘 같은 경우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관련한 제보가 야당 쪽으로 아주 물밀듯이 들어와야 정상인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이런 정국이라면. 그런데 별로 보니까 오늘 오전 상황을 보게 되면 확보한 증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공개할 내용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는 제보가 거의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런 식이면 청문회도 지금 국민들 내지는 이 관련 당사자들이 보기에 거의 지금 파장 분위기로 좀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우병우 민정수석이 오늘 나왔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 정도는 방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고, 결국 이 증인이라든가 참고인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이 특검이 오히려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글쎄요, 이 위중교사 의혹 중에 한 등장인물인 박헌영 과장은 오늘 나왔는데요. 그는 오늘 좀 세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위정교사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정동춘 2번 만났습니다. 박헌영은 만난 적도 없습니다. 태블릿 PC를 고영태가 들고 다닌 걸 봤다라고 이완영이가 일부러 증언하라고 한 적 있습니까? 고의로? 없습니다. 저 들은 바 없습니다. JTBC가 절도한 것으로 해서
언론 인터뷰를 하라고 제가 사주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언론 인터뷰 얘기는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절도한 것으로 해서 인터뷰를 해라라든지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지금 고영태가 중앙일보의 언론 인터뷰 보도 이후에 노성일 부장과 통화한 적 있죠? 네, 그 보도를 보고 예.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좀 제 입장에서는 따져먹고 싶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정동춘 이사님께서 그 이완영 의원 만나고 돌아오셔서 저한테 했던 얘기를 제가 노승일 부장한테 담배 피면서 테라스에서 전달했던 얘기를 본인이 고영태 씨한테 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완영 의원은 오늘 우병우 전 수석에게 질문을 하지 않고 본인 일단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 저 본질 그리고 막 지금 이중교사 혐의를 우리는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그 이중교사는 그 이완영 의원 같은 경우는 이중교사 의혹이 아니라 이중교사라는 허위 주장이라고 아예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죠. 근데 아무튼 지금 현재 결론은 그 특검으로 지금 현재 그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이미 결론은 났습니다. 결론은 났는데 한 가지 그 이제 그 고영태 씨의 제보는 괜찮고 고영태 씨 제보는 괜찮고 이쪽의 제보는 이중이냐라고 이중교사냐라고 이제 얘기하는 그 새누리당 의원들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든 야든지 간에 제 경험으로 보면 정말 제보는 조심해야 돼요. 대표적인 제보 때문에요. 판이 크게 흔들린 게 두 번째 이회창 총재의 대통령 선거 때 아들들의 병역 의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그 야당 측에 제보가 와가지고 완전 이회창 총재 선거에 큰 영향을 받았는데 나중에 완전 무죄가 되고 그 제보가 허위사실이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고영태 씨든 또 박헌영 과장이든지 간에 여야 어느 쪽에 제보를 했든지 간에 제보를 받는 측에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고려해야 된다. 예, 저는 그런 말씀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완영 의원은 그러니까 오늘 박영선 의원에게 화살을 돌리면서 고영태 씨와 노승일 씨가 이 박영선 의원과 사전 공모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노승일 씨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말할 좀 기회 좀 주십시오. 안-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됐어요. 박헌영 과장이 테라스에서 2층 테라스에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동춘 이사장 이완영 의원한테 전화가 왔는데 태블릿 PC는 절도로 그 다음에 고영태가 태블릿 PC를 가지고 다녔다로 기사를 인터뷰를 좀 해달라.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걸 부탁을 제가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랬고 박헌영 과장이 미쳤어요. 제가 하게요. 이렇게 얘기했고요. 오늘 저분들은 참고인이기 때문에 좀 아주 심대장님 간결하게 정리를 좀 마지막으로 해주세요. 저는 저 사람들 얘기를 정리하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고요. 제가 볼 때는 태블릿 PC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 태블릿 PC에 들어있는 문건이 과연 최순실 것이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사실은 굉장히 뭐랄까 사건의 어떤 방향이 달라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보수 쪽에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것이 바로 이 싸움이기 때문에 저는 저거를 저 사람들한테 맡겨서는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검찰과 특검에 맡겨서 그 결론이 나오는 것을 수용하는 것으로서 저는 결론을 내야 된다. 저 싸움을 알만한 시청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등장인물도 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기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하여간 검찰에서는 일단 하여간 최순실 씨가 갖고 있어서 독일도 갔다 왔고 제주도도 갔다 온 것으로 자기네들을 본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변호인도 말이에요. 한번 또 검증을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특검에서 검증해서 이게 누구 소유인지만 결정이 되면 나머지 거짓말하는 사람들 얘기는 저절로 드러나니까 제가 볼 땐 그걸로 맡겨야 된다. 저 세 사람들의 말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